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22일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대조적으로 옆나라 일본의 아베 총리의 외교 행보, 외교적 성과가 정말 눈부십니다. 얼마 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외교는 실종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네, 일본 아베 총리 정말 부지런히 전 세계를 누비고 있고 구체적인 외교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문화일보의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일,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철통 동맹 확대, 문 정부는 나홀로 판문점 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네요. 이번 주는 동북아 외교 안보의 슈퍼 위크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이벤트가 많지만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미일 정상은 26일 워싱턴에서,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27일 베이징에서 회동한다.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네,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주위에 많은 정상들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글쎄요, 4.27 판문점 회담 1주년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본의 아베 총리 앞으로 4, 5, 6 이 3달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을 3번 이상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굳이 미국으로 4월 말에 또 달려간다라고 하는데 왜 굳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5월과 6월에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 이미 잡혀 있다라는 거죠. 5월에는 일왕 즉위식이 있고 6월에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번이나 만날 예정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4월 말에 아베 총리가 왜 또 워싱턴으로 달려가느냐? 예,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그러니까 미국 영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 축하연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와의 골프 회동도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그야말로 정말 미국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취임 때부터 아베 총리 제일 먼저 만났죠. 그리고 골프채를 선물하기도 하고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조차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을 듣기도 했고, 또 미국의 통상 압박이라는 것도 여전히 있지만 정말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너무나 놀라운 외교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성과를 얻었느냐? 네, 미국이 극비 기술 정보의 어떤 집합제라고 할 수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의 기밀 정보, 그야말로 설계 정보를 그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일본에 제공하는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일본 언론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을 정말 인도 태평양 어떤 전략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F-35 설계 기밀을 일본에게만 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제안인지 한번 보면요. 일본은 당초 이 F-35 전투기 그 공동 개발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국가라는 것이죠. 사실 F-35는 미국 외에 8개 국가가 투자해서 국제적으로 공동 개발한 이러한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투자액 규모에 따라서 미국은 레벨 1에서 3으로 분류해서 그 투자의 어떤 이 개발, 공동 개발에 참여한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등 대우를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영국이 유일한 레벨 1 국가입니다. 레벨 2 국가로는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있고, 레벨 3 국가로는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정말 극비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이 F-35 공동 개발에 참여하지도 않은 일본에게 설계도 정보까지 준다? 너무나 파격적인 거라는 거죠. 미국은 이 F-35를 공동개발에 참여한 국가 위주로 판매를 해왔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국가로 이 전투기를 판매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벨기에 이 3개국 뿐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고 차세대 전투기 F-3 개발 계획이 있는데, 자, 이것은 F-22
기체에다가 F-35의 뭐 전자기기,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한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차세대 스텔스기 전투기를 미국이 일본과 공동 개발하겠다라는 이런 계획까지 지금 세운 상태라고 합니다. 자, F-22 기체에다가 35의 기술을 결합한다. 지금 F-22 이 기체는 현재까지 뭐 모의 공중전에서 한 번도 격추된 사례가 없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미국은 F-22 전투기의 어떤 기술 이전은 물론 어떤 완제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 이 F-22 전투기는 다른 나라에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게만 특별히 그 빗장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정말 미국이 얼마나 이 일본을 동맹으로 신뢰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은 집단적인 자위권의 적용 범위를 사이버 공격으로까지 이게 확장하면서 안보 동맹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일 외교방위 강요 회의가 열렸는데, 양측은 일본이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에 미국도 함께 사이버 반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일 안보조약 제5조에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사이버 공격으로까지 이제 확대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니케이 신문은 원자력 발전소나 자위대 시설 같은 중요 인프라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에 발동하는 것을 상정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그 미일 두 나라가 염두에 두고 있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죠. 그리고 북한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공동으로 이제 발표한 어떤 문서에는 악이 있는 사이버 활동이 미일 쌍방에 한층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화하고 있다. 이를 보고도 못 본 척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날 미일 국방장관은 또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발표도 했는데요.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법으로 폐기한다는 방침도 원칙도 재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도 미국과 일본이 주변국가 연대해서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국방부 어떤 보도가 있었나요? 네, 이 공해상에서 일본이 초계기로 뭐 저공 비행할 경우에 우리는 더 강력하게 동맹이 일본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라는 이러한 발표를 했는데, 정말 국제적인 공조와 너무나 뒤떨어진 이러한 국방부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는 실종됐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 외에도 아베 총리, 네, 정말 바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밀월 관계도 정말 가속화되고 있는데, 자, 23일 날 중국 칭다오에서 열리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에 우길기를 개항한 일본 자위대 함정이 참가한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제주도에서 이런 제주 앞바다에서 열린 한국군의 국제 관함식에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가 우길기 개항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그런데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도되지 않았지만 중국도 돌연 구축함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중국에 지금 일본 자위대가 우길기를 개항한 상태로 지금 입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 자위대 소속 후이암 스즈스키호가 이날 이제 관함식 참석을 위해서 중국 산둥성 칭다오항에 이제 입항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10월 이제 아베 총리가 방중한 이래 일본과 그야말로 신밀월 시대를 열고 있는 중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상징으로 인식이 되는 우길기까지 지금 눈 감아주고 있는, 그래서 그 정도로 둘 사이가 매우 가까워진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에 자국 기업 대표 500명을 이끌고
17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났고, 또 경제 협력을 위한 이러한 뭐 협약을 맺었었죠. 그래서 일본이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중국의 어떤 국부 펀드와 노무라 홀딩스와 같은 이런 일본 금융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공동 뭐 투자 펀드 조성,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지난해 중일 평화 우호 조약 발효 40주년을 계기로 해서 관계 회복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베 총리가 뭐 중국에 대해서 전혀 견제하고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중국을 또 견제할 때는 견제합니다.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 주에 슬로바키아 등 유럽 4개국을 방문하는데, 그 목적은 중국의 동유럽에 대한 1대1로 정책을 어느 정도 견제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합니다. 자, 아베 총리 22일부터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그리고 슬로바키아를 이제 방문을 하는데, 이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슬로바키아에서 열리는 연쇄 정상회담이라고 합니다. 자, 슬로바키아는 이번에 처음 간다라고 하는데요. 왜 중요하냐? 이곳에서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 4개국은 91년도에 결성된 이제 동유럽 지역 협력체인데 V4 그룹이라고 불립니다. 비셰그라드 그룹이라고 불리는데, 이 4개국 정상과 회담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 중요하냐? 사실 중국은 그동안 뭐 불가리아, 그리스, 몰타와 같은 발칸 지역을 1단계 타깃으로 삼아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확대해 왔죠.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타깃으로 지금 이 V4 국가를 공략을 하고 있는데, 뭐 화웨이 등을 앞세워서 어떤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공략한다라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일본이 견제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전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 그래서 뭐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시달리게 되는 이른바 중국 채무의 덫에 걸리도록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일본이 경제적인 지원, 투자 등을 하겠다. 그래서 대규모 경제 시찰단을 보내고, 또 슬로바키아도 일본을 방문하는 이러한 외교적인 이러한 행보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베 총리 전 세계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아주 외교적인 행보, 그리고 각종 외교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옆 나라인데 정말 부럽네요. 우리나라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문화일보가 지적을 했듯이 지금 주변국들이 모두 서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는 것처럼 정말 이 실질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이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북한만 바라보면서 외롭게 4.27 판문점 1주년 기념식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서 뭐 실질적인 단독회담 2분에 그쳤죠. 그리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만 다시 확인하고 정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게 정말 차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까지 해주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중요한 정보 제공, 그리고 정보 공유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를 믿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트럼프가 5월, 6월 일본을 방문하는데 뭐 우리나라를 방문하겠다라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외교가 실종된 문재인 정부 하에 대한민국은 점점 국제 무대에서 왕따가 되어 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정말 경제에서도 외교 안보에서도 점점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말 뒤처지는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외교가 실종된 문재인 정부, 좀 아베 총리를 본받았으면 하는, 좀 보고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